여기서는 좀 뭐 반중하지 않은 우파들, 반중을 하지 않은 우파들의 유형과 그 한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유형은 남북 간 영구분단론이 있죠. 영구분단 그 통일 반대론자들의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특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북 영토가 우리 거라는 주장만 해도 길을 쓰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아니, 애초에 아무렇지도 않게 영토 절반이나 포기하자는 국민이 우파를 자처하는 것부터가 여기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쪽의 주장은 지금 통일을 안 하더라도, 통일로 인해 수반되는 리스크 문제는 나중에 생각을 하더라도, 꼭 통일이 남북 협의에 의한 평화적 방법이 아니더라도 통일을 할까 말까라는 질문보다는 이북 영토를 포기할 것인가라는 관점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근데도 영구 분단론에 대한 논파가 이루어지면 그 반박 논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마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반박이 불가능하니까 우회해서 내 쪽의 실질적 통일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까지 요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영구 분단론에서 사람들의 여론이 떠나지 못하게끔 방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서라도 영구 분단론에 대한 반박 논리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그 필사의 노력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통일을 하면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이북 영토 영유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고 자신에게 득되는 것도 없죠. 그리고 이북 영토 영유권을 계속 주장한다고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북 영토를 포기해야 된다고 그런 선동을 하냐는 거죠. 이북 영토 영유권을 포기하면은 중공의 오랜 수건인 한반도 처먹기의 절반이 완성되는 것 뿐이지 대한민국의 그 누구에게도 이로운 결과가 아니죠. 자칭 일본 박사라면서 일본 최저시급이 한국보다 낮다고 구라를 치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상할 정도로 이 영구 분단론 전파에 대해서 적극적이세요. 자신이 이미 눈파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핵심 논리에 대한 반박도 못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실질적 방향성을 설파하고 다닌다는 거. 이거는 그분에게 어떤 구체적인 목적하는 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통일을 지금 하면은 자신이 뭐 투기한 부동산 가치에 악영향을 끼친다던가, 통일로 인해 세금이 오를 것 같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으로 언젠가 통일을 하기는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거는 싫다. 뭐 이 정도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대한민국이 한반도 이북 영토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유권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 그 근거 자체를 파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선동활동, 이 선동활동이 어떻게 정상적인 우파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결과가 절대적으로 중국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 말이죠. 우파라면은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철저히 수호하고 국익과 영토에 이득이 되는 쪽에 주장을 해야 한다. 근데 시작부터 영토 절반부터 포기하고 시작하자는 새끼들이 무슨 우파야. 이런 사람들은 까놓고 말해서 좌빨 이상의 더욱 극단적인 역적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자각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유형은 사대주의적으로 극단적인 친일을 하는 유형들이 있는데 지만원 박사 계열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이제 뭐 그분 계열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그분한테 영향을 받았고 뭐 주로 지만원 박사의 칼럼을 예시로 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이런 성향이 강해. 근데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이제 현재 지금의 국제 정세에 맞춰서 실리적인 방향성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고마운 나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는 주장을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이런 병신들은 반이라는 병신들 이상으로 병신으로 보인다는 거는 알란가 모르겠는데, 또 혹자는 뭐 반이라면서 우파라고 주장하는 혼종 새끼들이 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반일이라는 거는요, 건국 이후부터 뿌리 깊게 세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프락티스 활동으로 반일을 주장한다는 게 보다는 세뇌 교육으로 인해 뇌리에 각인된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반일이 아니다, 나는 우파적으로 나는 중국이 더 나쁘다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중국 영화는 그냥 봐도 일본 영화에서 일본말 나오고 이러면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본 문화, 일본말, 일본어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한 을 가진 세대들이 되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각인된 세뇌 교육 때문에 일본이 그냥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너무 싫어진 거야.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뇌 교육으로 인해 뇌리에 각인된 거라고 보는 게 맞고, 그보다는 최근 반일 종자들에 대한 반감 또한 많이 나오고 있죠. 반일 종자들에 대한 반감 또한 또 젊은 층들 사이에서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친일 성향의 사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극단적 사대주의적 친일 성향을 드러내는 이런 행위들이 어떤 친일 성향이라는 거는 단순 친일 성향이 친일의 반민족 행위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재차 강화하기 위한 프락치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유형은 친중은 나무라라고 종부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유형들이 있죠. 주로 틀딱 세대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 되게 좀 위에 말하는 남북한 연구분단론하고도 되게 교집합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까놓고 말해서 리정이나 리석기급의 노골적 종북 성향인 사람들 아닌 다음에서야 북괴가 병신인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러분 북괴 행정부와 북괴 국가 체제는 병신입니다, 이렇게 반복 활동을 굳이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찍고 패밀지라는 병신 좌빨 새끼들도 북괴가 병신이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좌빨 프락치 국가정보 활동은 그 옛날 뿌리라 뿌리던 시대보다 훨씬 세련되지고 고단수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자유를 빙자해서 에이즈를 전파시키고, 인권을 빙자해서 남녀 간 분열시키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한다던가, 또는 자본주의를 빙자해서 친중적 성향과 한국인들이 한반도 이북 영토를 포기하게끔 조장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위에 언급한 연구분단론 플러스 일본 최저임금 구라를 치신 그 유명 유튜버 분도 반중적 성향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애써 외면을 하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신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중도 반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감성평화주의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데, 평화주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은 실리적으로 돈 되는 부분에서까지 중국과의 커넥션은 전부 끊는다, 이런 게 가능할 리도 없고, 반중주의자들이 저런 부분을 사실 주장하는 게 아니죠. 일부 극단적인 반중주의자들은 또 병신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신들은 또 이런 주장하는 병신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성적인 반중주의자들은 저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중국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노린 국가고 현재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일은 중국의 공작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이북 영토를 포기하면 중국이 그 영토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 상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반일처럼 반중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의 활동 유형들을 보면은 이런 식이야. 일본 가서 프리허그 한번 하고 오면은 한일 양국 간 감정이 좋아지기라도 할 것처럼 감성적으로 활동을 한다던가, 반일과 위안부 우길기 괴담이 중국 세력들에 의해 선동되고 과장된 것이라는 그런 논리적인 접근부터 전제하지 않고 무작정 소녀상부터 철거하라,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친일 시위를 벌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질적 도움은 줬도 안 되거나 오히려 친일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는 쪽으로 활동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시위 자체를 병신으로 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시위로는 아무 해결이 안 돼요. 논리적 근거가 전제가 되지 않은 시위는 오히려 그 역효과가 더 심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인이 일본인한테 감성질로 양국 우호를 외치는 게 얼마나 경우 없는 행동이에요. 애초에 일본이 혐한을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일본의 혐한이 한국의 반일만큼 보편적인 것도 아닌데, 일본 가서 한복 입고 프리허그하고 이러면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면 일본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우가 없는 행동이에요. 일본은 애초에 우리한테 혐한이 보편적이지도 않고 우리한테 마음을 닫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일본은 한국을 그냥 평범하게 대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반일이 국민 디폴트 값인 미친 상황에서만 벗어나면은 다 해결된 문제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한테 한복 입고 프리허그하고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다가가면 마치 문제의 원인이 일본한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건 경우 없는 행동이란 거죠. 말하자면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반일 현상은 중국과 친중 세력들에 의해 그런 오랜 공작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한국은이 반일 세뇌로부터 벗어나야지 자유세계로부터 고립당하지 않고 실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이 범국민적으로 계몽이 되려면은 한국의 반일은 중국의 공작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인 국민성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반중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반중도 반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감성적 평화주의자들의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자 아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든 간에 그 주장을 하는 인간의 진실성이나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 하느냐,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해당 주장이 향하는 실질 방향성을 봐야 된다고 제가 했어요. 한국의 자칭 우파란 새끼들이 하는 주장들의 상당수도 이미 중국 시나리오대로 중국을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심지어 이제 자칭 친일주의자라는 새끼들 사이에서도 이런 프락치 새끼들이 적극적으로 침투를 해서 오히려 정상적인 논리와 사상을 가진 실리적 친일주의자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특당 새끼들 마냥 뭐 북게만 까고 북게랑만 등 돌리면 만세 해결될 것처럼 개병신 토론이나 해야 될 게 아니라 한국의 거의 모든 잘못된 사회운동과 정치 행보에는 중국과 친중 세력들의 공작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파라면 우선 반중적 성향을 기본으로 깔고 한국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선 반중적인 관점에서 의심해보고 분석해보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합리적인 길이다. 그 얘기죠.